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착한 사람은 결국 손해를 본다. 이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하고 계산적이어야 하며 때로는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난 며칠간 타인의 무례함에 상처받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물러터진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순진해서 당하고만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가장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 교과서 같은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2300년 전 혼란의 시대 한복판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한 사상가가 남긴 일종의 생존 매뉴얼이자 승리 전략에 가깝습니다. 바로 맹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맹자를 그저 성선설을 주장한 현실 모르는 이상주의자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진화심리학과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은 놀랍게도 맹자의 통찰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느낄 때 뇌의 고통 중추가 함께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울 유런의 발견처럼 그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왜 선함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간파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 남에게 모질게 대하지 못해 생기는 그 망설임이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가진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는 법,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함은 약함이 아니다. 진화론적 승리 전략. 우리는 맹자의 성선설을 너무나 자주 오해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하지만 맹자가 말한 선함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천사처럼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맹자는 인간의 마음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나무의 씨앗이라도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싹을 틔울 수 없듯 우리 안의 선한 본성도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 진화심리학이 이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사바나 초원에서 맹수들과 싸우며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이 아니라 바로 협력과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 즉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며 구하려 한다는 그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깊이 각인된 종의 보존을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면서 이 본능을 억누르도록 교육받습니다. 손해보지 마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계산적으로 굴어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쿨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강력한 생존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그 마음, 적자지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냉소적인 어른이 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순수를 지키는 어른이 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권력의 물리학,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렇다면 이 선한 마음이 어떻게 현실적인 성공과 힘으로 연결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맹자는 아주 파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장 가볍다. 2000년 전 왕정시대의 왕을 가장 가벼운 존재라 칭했던 이 사상은 현대의 서번트 리더십이나 주주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경영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힘은 위에서 아래로 누를 때 작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지탱해주는 기반이 사라지면 그 위의 권력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추락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총칼로 세운 제국은 반드시 무너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상은 수천 년을 갑니다. 맹자는 덕이 있는 자는 돕는 사람이 많고 덕을 잃은 자는 돕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를 현대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보고 말 관계라면 배신하고 이익을 취하는 게 유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은 깁니다. 반복되는 게임 속에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전략은 신뢰와 협력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조직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목소리를 높여 누군가를 이기려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왕도 정치의 핵심이자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카리스마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 나를 이기는 것이 왜 가장 위대한 승리인가?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우리 내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맹자는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센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릅니다. 더 자고 싶은 나, 미루고 싶은 나, 화를 내고 싶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뇌의 변연계, 즉 본능적 충동과 전두엽, 즉 이성적 통제력 사이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맹자는 도덕을 단순히 지루한 규율로 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부동심을 얻는 훈련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외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태, 주가가 폭락하든 누가 나를 비난하든 내 안의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어 고요한 상태. 이것이 맹자가 추구한 경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어쩌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행복의 기준을 외부에 위탁했기 때문 아닐까요? 남들의 인정, 인스타 소개 좋아요, 연봉의 액수, 이런 외부 조건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행복을 걸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만물은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행복의 원천을 내 마음 안으로 가져오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독립선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 즉 지족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도파민 중독에 빠진 현대인이 뇌의 균형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과학적인 처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영혼의 근력 운동입니다. 첫째, 10초의 멈춤으로 뇌의 주도권을 되찾으십시오. 맹자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이 학문의 길이라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메타인지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딱 10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 반응은 본능인가? 아니면 나의 선택인가? 이 짧은 멈춤이 당신의 뇌를 파충류의 뇌에서 인간의 뇌로 전환시킵니다. 감정에 휘둘려 후회할 말을 뱉는 대신 상황을 관조하고 가장 품격 있는 대응을 선택하십시오. 그 10초가 모여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둘째, 반경 1m의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짜증을 내고 동료에게는 차갑습니다. 맹자는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장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혹은 내일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눈맞춤과 함께 인사를 건네십시오.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작은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함의 데이터가 쌓이면 당신 주변의 공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회와 행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도가 있으면 돕는 이가 많다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맹자는 인간을 가능성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성인과 같은 위대한 인격이 될 수도 있고 그저 본능대로 사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씨앗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까? 혹시 세상이 험하다는 핑계로,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당신 안에 그 고귀한 선함의 씨앗을 말려 죽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불편함이 되었다면 그것은 희소식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당신의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따뜻함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계산기를 두드릴 때 묵묵히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 희소성이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이자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선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장 나다운 위대함을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이 1년 후, 10년 후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놀랍게 바꿔놓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